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이 4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은 증가했지만 대구는 3%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특히 청년층의 노후 준비 비율이 낮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과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해 4억 2,523만 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9위로 2021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더니 전국 평균은 2년 전에 비해 4.9% 올랐지만 대구는 오히려 3%나 줄었습니다. 금융 자산은 증가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물 자산이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대구 지역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32만 원입니다. 가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보다도 2%포인트 높았습니다. 일자리 소득이 있는 대구 시민들 가운데 소득 격차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연간 3천만 원 미만 소득은 63.7%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7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10%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지역 일자리 소득자 200만 명 중 20만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68.7%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낮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청년층의 노후 준비 비율이 크게 낮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준비 능력 부족을, 청년층은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60살 이상 인구 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나 여행으로 꼽았지만 실제로는 취미와 소득 창출 그리고 가족 돌봄 순으로 나타나 희망과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신당동 주민들은 동네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 명칭에 마을 이름인 신당을 병행 표기해 줄 것을 오랫동안 요청해 왔습니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마을이고 또 주변 대부분 마을 이름이 역사 명칭에 반영돼 있는데 신당만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요구에도 달서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게 주민 주장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신당동 주민들은 2005년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할 때부터 계명대역에 신당이라는 마을 이름을 병행해 사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을 만들 때 행정기관에서 우리 동네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영명을 자기네 어떤 만드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단위별 농촌으로 봐서는 마을로 봐서는 우리 동네가 달성군에서는 두 번째 큰 동네였습니다. 자연부락으로서는. 그래서 신당동 하는 역이 없으니까 우리가 섭섭해서. 주변에 보면 대부분 마을 이름이 영명에 반영돼 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신당마을이 영명칭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타지에서 올 때 그 영명이 없으니까 자기도 옛날부터 다 변했습니까? 지역이 전다 그 발전이 되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동덕역에서 온다 하면은 그 영명이 없으니까 고향을 찾아 잘 못 와요. 그런 불편도 많고. 신당동 주민들이 1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가 신당이라는 마을 이름을 계명대역과 함께 쓰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독 달서구만 묵묵부답입니다. 달서구 문화환경국에 대한 달서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영명이 빠진 게 대구에는 신당동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신당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사가 대구시에 전달됐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이라도 병기도 아닌
뒤에 갈로 열고 부엌이라는 이 조그마한 지역의 소망을 1차적인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 부기를 하나 바꾸면서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표지판부터 해서 안내 표지판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영명을 바꿀 경우 부대 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원을 신청한 신당동 주민들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달서구에는 최근 영명이 바뀐 같은 2호선 내 다른 역을 거론하면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쪽에 영명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성구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알파시티라 하는 큰 스케일이 수성구의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 걸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떤 한 지역의 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호선 안에서 영명 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때 계명대역의 신당 부기를 함께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달서구가 주민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돈이 문제라면은 이게 우리 청라운동역이나 몇 번 바뀌었습니다. 2호선이 바뀔 때 그때 돈이 이게 8천만 원이 든다면은 청라운동역 바꿀 때 8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당이라는 왜 부기가 안 됩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계명대역에 신당이라는 영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학교 측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달서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돼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 과정에서 꼭 듣게 되는 말이죠. 2018년 시행된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른 안내입니다. 하지만 악성 민원은 여전하고 대응 매뉴얼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피해 실태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끊을 권리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9월 서울시 행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범한 120 다산 콜센터. 380여 명의 상담원이 전화와 문자, 채팅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 문의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20년의 고객 민원 응대 경력을 갖고 있는 박경아 상담사.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민을 향해 매뉴얼대로 먼저 상담을 종료하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네, 시민님의 문의에 충분히 답변 드렸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실 경우 상담이 어렵습니다. 동일한 말씀 지속하시기에 먼저 상담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사 박경아였습니다. 120 다산 콜재단에서 다루는 민원은 1일 만여 건 정도. 성희롱, 비방, 욕설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충격이 클 때도 많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두근거려요. 그러니까는 시민님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독이면서 어쨌든 좀 자제를 시키면서 좀 감정을 추스리면서 진행을 하면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 마음도 같이 두근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면 좋을 것 같고. 감정 노동자들이 처한 악성 민원의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상담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76%에 달하는 응답자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우울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 매뉴얼 운영 실효성과 확실한 휴게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악성 민원 또는 특이 민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상담사에게 감정 피해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상담사가 즉시 감정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의무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됐지만 사후 조치와 지원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현실. 감정 노동자 교육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법과 서울시 조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특이민원 관련해서 정부
종합대책이 5월 2일 날 나왔는데 발생 시에 차단 근거를 마련했다. 그다음에 종결 처리를 확대했다. 그다음에 피해 공무원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여기서 보면은 1단계는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상태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에게 먼저 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통화 중 언어 폭력을 감지하고 자동 차단하는 AI 기술 활용 도입 등의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참사 발생 10년 만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안산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선 주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추모 공원의 위치를 두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반대 주민들은 실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세혁 기자입니다. 가칭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주민 설명회. 시작부터 찬성 반대 주민 간의 실랑이로 고성이 오고 갑니다. 이 자리에서 안산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에 봉안시설과 전시시설 등으로 구성된 추모 공간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대 주민들은 목청을 높여 반발했습니다. 추모시설을 조성하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왜 시내 한복판의 공원에 지어야만 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다 좋아요. 공원 하는 거 다 좋은데 왜 낙동강 굳이 그 가랑 유원지 그 한복판에다가 안산의 앞마당에다가 꼭 해야 되는지. 건립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양보하겠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걸 찬성하는 주민들도 마이크를 잡았지만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 공간에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짓는 게 당연히 합당하잖아요. 찬성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이런 가운데 직접 상황 정리에 나선 이민근 안산시장은 건립 장소는 이미 자신이 취임도 하기 전에 결정된 것인 만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에 국회의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근거하에 안산시는 땅을 배정하고. 이날 설명회에서 안산시는 추모시설 건립 공사가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도 전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몸을 써서라도 공사를 막아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한 해 2,300건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요. 단속과 계도가 시급한데 달서구에는 담당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천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해 모두 2,389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622명이 다쳤고 24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달서구에서는 현재 2,400여 대의 전동 킥보드가 운영 중인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현재 그 동구, 북구와 수성구는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주요 민원에 가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처럼 외국에서는 이미 전동 킥보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도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도입했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적발할 경우 유예 시간 없이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강릉시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 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동 및 보관에 대한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까지 확실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약간 좀 무단 방치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동 킥보드는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안전과 불법 주정차, 도시 미관 훼손 등 사회적 문제도 동시에 야기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하루빨리 전담 인력을 마련해 단속과 계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채팅방 등 누구나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가, 학교, 지하철, 진출입로 등의 거치대와 주정차 구역을 대폭 확대할 것과 교통안전교육 예산을 늘려 중고대학생 대상 전동 킥보드에 관한 대대적인 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달서구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이른바 PM스테이션 65곳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해당 업체와의 핫라인을 활용해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배달 종사자를 위한 법제도 강화의 필요성, 저희 BTV 대구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국회에서 마침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구시장 재임 때부터 배달라이더 권익 보호에 힘썼던 권영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소비생활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음식 배달업. 종사자 수도 급증해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이륜차 배달라이더는 4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 잡았지만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 등 제도적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생계 문제라든지 지원제도 제도 개선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식도 확 바꿔야 됩니다. 협회의 법적 위상과 권위도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 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선 주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당 차원에서의 지지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명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대부분 공감을 나타내 연내 법안 통과 전망이 밝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권영진 위원님 그리고 맹성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뜻을 잘 모으는 정책 개선 또 입법. 이륜차 배달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회 대토론에 참여한 배달 종사자와 전문가들도 법 개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를 받으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달 산업과 배달 종사자들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여건 개선, 안전교육과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법정기관으로서의 배달라이더협회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전교육이라든지 공제상품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 종사자들께서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영진 의원은 개정 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조속한 시일 내 국토부와 전문가들의 실무 협의 등의 절차를 더 거친 후 다음 달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군부대 유치를 추진하는 상주시에서 공용화기 사격장 위치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소음과 진동 등 각종 피해, 환경 오염까지 야기한다는 게 그 이유인데 상주시는 해당 부지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입장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군부대 유치를 지지하는 현수막 옆으로 유치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들어섰습니다. 상주시가 지난 8월 국방부가 요구한 공용화기 사격장 부지를 외서면과 화서면으로 정한 것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외서와 화서를 포함한 상주 4개 지역 주민들은 위원회를 꾸려 집회를 여는 등 군부대 유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진동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까지도 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부지부터 선정한 뒤 통보한 것 졸속 추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농민들이 또 외지로 나가서 과연 어떤 업을 하게 될지, 그래서 그 당사자들의 입장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4개 면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은 토사익장이 없어질 때까지 그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까지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선정한 포사격장 부지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적지였다는 입장입니다. 산에 둘러싸인 지형 특성상 사격 소음과 진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부지 선정 기한이 촉박한 탓에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부실했던 점을 시인하며 이후 시장이 직접 나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주민 설득에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 너무 쇠퇴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 군부대를 위치를 해서 상주시를 좀 더 발전시키고 사람이 들어오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편 공영화기 포사격장 대책위원회는 상주시가 대구 군부대 유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해 대학생 수업 공간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도심 캠퍼스 2호관이 중구 꽃자리 다방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옛 판 게스트하우스의 1호관이 개관한 지 8개월 만으로 도심 캠퍼스 2호관이 자리한 꽃자리 다방은 구상 시인이 6.25 전쟁의 참상을 노래한 초토의 시 출판 기념회를 연 곳이자 피란 문인들의 아지트였던 곳입니다. 한편 1호관은 청년 창업과 콘텐츠 제작 등 지역 13개 대학에서 총 56개 세부 강의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내일 한 차례 비가 온 이후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